안녕하세요, 윤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들 너무나 관심들이 많은 이 아파트 청약과 더불어서 과연 올해는 이 수도권의 분양 아파트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다들 이 로또 청약 한 번은 당첨됐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꿈을 꾸는 건 좋지만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직시하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주 물량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는 게 아니라 분양을 살펴볼 건데요. 작년 말에 강남의 레미안 리더스원 분양 때 사람들이 여느 때와 같이 개떼같이 몰리면서 무조건적으로 집어넣고 보자는 식으로 넣었다가 헛걸음질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말은 이 청약 가점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로 갔다가 부적격자 처리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이 나왔듯이 이번 시간엔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를 비롯해서 이 청약 가점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물량에 따른 과연 내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지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고요. 잠깐만요. 작년 12월 11일 시행이 됐었죠. 바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인데요. 여기에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청약 가점과는 사뭇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청약을 넣어서 시간만 낭비하는 꼴을 당했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부양 중인 유주택자 직계 존속이 청약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서 이 유주택자가 분양받을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부적격 당첨자들은 대부분 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서 실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유주택자라면은 부양가족에서 배제가 돼서 한 명당 5점으로 이제 계산이 되니까 5점이 사라진 꼴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청약을 넣은 사람을 유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주택으로 인정은 해주지만 가점으로 산정은 제외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수저 자녀가 이제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 가족 점수까지 받는 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의 경우 부양 가족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이 직계 존속 중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부양 가족에서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유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이 25% 중에서 이것을 다 유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순위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다시 경합을 벌여서 유주택자에게 기회가 오는 건데, 당첨되기는 굉장히 드물겠지만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이제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기존의 집을 처분을 안 할 시 형사처벌, 형사처벌까지 이제 받는다고 하나 시행사에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갈 경우는 힘들겠지만 기존 집을 처분할 사람만 덤비란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혼인 중에 집이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은 과거에라도 집이 있었더라면 이 특공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단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2년이 지났다면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2순위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냥
혼인 중에 집이 있었더라면 이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뭐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무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이제 혼인이 아닌 동거인, 동거인도 이제 세대원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동거인이 청약을 넣었다면 그거 역시 인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서울 내에서 1순위는 더욱 불가하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첨이 됐다면, 행여나 당첨이 됐다면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강화되고,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건 이 공공택지보다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매 제한 기간 산정 기준은 곧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얼마만큼 싸게 샀느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즉 싸게 샀으면은 최장 8년은 팔지 말고 거기 살아라 라는 뜻인데, 거주하라고 싸게 준 거지 당신 투기하라고 싸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8년이라고 이제 8년이라는 기간이 하니까 이제 문득 생각나는 건데, 이 신혼희망타운도 8년은 전매 제한에 5년 실거주의 양도 차익은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나눠 가져 라는 이 공산당 같은 제도가 있죠. 여튼 이젠 집으로 뭐 돈 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뭐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젠 뭐 대강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약 가점제란 잘 아시겠지만 뭐 그대로 이렇게 읽어보자면은,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약 가점을 매기는 기준과 과연 몇 점이면 당첨 가능한 점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청약 점수는 딱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이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그리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데,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84점이 만점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는 2점, 일단 0점이 아니라 2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1년마다 2점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대 32점을 취득할 수 있지만 무주택 기간이 무려 15년 이상이나 무주택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혹시 설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15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이 이제 15살이잖아요. 그럼 15살짜리도 가능하겠네요? 라고 말하시면 전 참 곤란해집니다. 기준은 만 30세부터고요. 그 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나이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이제 책정되는 점수를 보면 한 명마다 5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5점은 그냥 주는 거니까 5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부양가족이 없는 빵명이 본인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35점이 적용되는 거니, 그렇다면 6명이 되는 건데, 와, 80년대도 아니고 부양가족이 예를 들어서 자식 둘에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부모님까지 모셔야지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배우자를 포함해서 6명, 그러니까 배우자가 포함해 5명, 그러니까 5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런 가정을 꾸린 곳은 흔치가 않죠. 근데 6명이라 이거 하니까 참, 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요. 뭐 설마 아직도 청약통장 없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내가 집을 사려고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 외에도 이게 상당히 이자율이 좋으니까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만드세요. 혹시 20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만드세요. 나중에 도움 되는 거니까. 그럼 여튼 이건 점수가 좀 제일 낮죠. 이제 최대 17점에 1년마다 1점이고 시작이 6개월 미만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주택 15년에 부양가족 6명의 청약통장 15년 이상 가입이 되어야만 84점이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내 생에 있어서 뭐
받기 힘든 점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지만 간혹 나오긴 하죠. 뭐 얼마 전에 인천 루원시티 뭐 주상복합 아파트 그 분양 때도 나왔었고요.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점수를 만들었는 걸 비롯해서 뭐 그 사람의 좀 인생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예. 어쨌든 뭐 그렇다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에다가 또는 강남에 분양을 받으려면 몇 점이 돼야지 안정적인 점수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 단적인 예로 이제 작년 말인 바로 저번 달에 분양을 한 DH 라클라스 같은 경우에 평균 당첨이 60점이었습니다. 60점 2점이죠. 예. 당첨된 최저점은 52점인데 12월 분위기가 대출이 또 막히면서 아무래도 이제 평소 때보다 가점이 낮아진 상황인 점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쉽게 말해서 안정권은 60점이 넘어야겠고, 내가 원하는 평수나 원하는 타입을 분양 받으려면은 그래도 70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일단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60점과 70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60점은 무주택 기간이 10년, 그리고 부양가족 4명의 청약통장 가입한 지 10년이 돼야 60점이 아니라 59점인데요. 그렇다면 나이, 그러니까 본인 나이 40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3명을 낳고, 그리고 내가 30살 때 청약통장 가입을 했다면 단 이때까지 집을 계속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전세나 월세로 살았다면은 가능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즉 자가를 한 경우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딜 가도 안전하게 청약을 놓을 수 있는 70점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면은 똑같은 나이, 내 나이 40에 결혼을 하고 이번에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2명의 자식을 낳은 가정에 내가 청약통장을 25때부터 가입했다라는 전제라면은 70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와, 이 대가족이, 그러니까 전셋집이나 월셋집만 전전긍긍 했다면은 가능한 점수라는 것이죠. 물론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이런 분들은 이제는 고생하셨으니까 새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사셔야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고, 모두의 꿈인 서울의 분양을 받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올해 2019년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이 지방을 제외하고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가능성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가능성이란 거는 이 경쟁률이 좌지우지 된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이 경쟁률이라는 거는 현재의 정책으로 봤을 때 무주택자들에겐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이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7년이 최근 자료라서 2017년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국의 총 가구 수는 1900만 정도의 가구 수에, 거기서 수도권의 총 가구 수는 940만 가구 정도로 약 절반 정도가 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무주택 가구 수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4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 400만 가구가 주택 분양 시장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올해 수도권의 분양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아닌 분양 물량에, 거기서도 조합원 분양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은 24,000, 그리고 경기는 7만, 뭐 인천은 25,000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400만 가구가 아직 무주택인데 올해 분양 예정인 가구 수는 토탈 12만입니다. 그렇다면 경쟁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경쟁률이 무려 37대 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물론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죠. 무주택 가구는 2017년 기준이고 분양 물량은 올해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인구가 갑자기 2년 새 뭐 크게 변동될 일은 없기 때문에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무주택자들이 올 한 해에만 또 집중돼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알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주택자들은 수두룩하고 수도권, 거기서도 돈이 된다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별의별 수법을 다 동원하는 마당에 오히려 이 37대 1이라는 경쟁률보다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노리는 아파트 청약에 올인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만큼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인기 있는 청약 규제 지역은 대출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까지도 꽤나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기대를 하거나 올인을 하라고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은,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러면 대체 뭐라고 전망을 내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금융원에서는 2018년 12월 19일에 2019년도 주택시장 전망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대략적인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적은 건 아니지만 공급 부족이 해결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고, 그리고 수요는 지속적인 가운데 작년에 주택 인허가 물량은 서울 지역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은 지속될 거란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표에서도 보이듯이 2019년은 이 빨간색으로 마이너스를 표시를 했듯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은 앞으로도 매매 가격 하락을 전망했지만 단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매나 전세는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서울은 정부의 규제로 상승폭은 크게 둔화, 그러니까 즉 급등할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재 상승 요인으로 상승이 전망되지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잠재 상승 압력 요인으로 서울은 상승이 전망되지만 이 수도권 외의 지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존을 면치 못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도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하락을 전망을 했지만 서울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첨은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을 기다릴지 그렇다고 애를 막 낳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이 가점을 올리려고 마냥 기다리는 동안 집값 오르는 곳을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청약은 도전하되 항상 차선책은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양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이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해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